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유튜브 채널 KYD의 한기진 금융증권 부장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는 항상 글로벌 투자 이런 쪽 관련해서 계속 매주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한 10번 넘게 DB, DC, ISA부터 뭐 수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뭐 투자 정보를 얻었고요. 최근에는 ETF가 또 화제여서 ETF 쪽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ETF는 주변에 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ETF는 워낙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은퇴자들 또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뭐 월배당 ETF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하시고 관심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최근에 금융투자 업종에서는 뭐 이쪽에 조금이라도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어디 창구에 가시면 아마 이 상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국가적으로도 정부에서도 가장 밀고 있고 또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오늘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금융상품은 개인 투자용 국채. 뭐 국채인데 이 앞에 개인 투자용이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셔다 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개인 투자용 국채를 판매하는 유일한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재익 수석 매니저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요즘에 이 상품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바쁘시죠? 이 상품 설명하고 고객들 네, 반응 많이 듣고 하느라고.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국채긴 국채인데 네. 뭐 개인 투자용이라고 딱히 또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붙었는지. 개인 투자용 국채. 이제 국채 중에 한 종류라고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근데 네.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채 있는데 왜 뭐 개인 투자 국채를 만들어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고채가 기존에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뭐 한 1% 정도 뭐 가입이 되신다고 이제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수요처가 이제 정해져 있죠. 기관 뭐 외국인 네네. 뭐 주체만 수요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수요처 다변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용 국채 중에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지금 6월 달부터 발행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이 관심이 없으니 개인에게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네. 발행을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발행이 되었고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뭐 국민에게 장기 투자 상품, 저축적 상품을 뭐 제공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의도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상품이 개인용 국채면은 쉽게 말해서 형태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국채는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만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용 국채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20년물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좀 길죠. 네. 사실 20년물은 뭐 많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10년물하고 10년물 6월 달에 10년물과 20년물 20년 두 가지 상품 거죠?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또 10년물, 20년물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개인 투자 국채는 이런 거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만기인 거죠, 만기. 네,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다. 매달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예, 6월 달에 발행된 것도 10년이 지나서 만기가 떨어지는 거고 이번 달에 7월 달에 발행하는 것도 10년 후 7월에 만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당장 매일매일 발매가 되는 게 아니라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날 딱 찍겠다.
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뭐 매월 발행 예정하고 있고요. 6월 말 발표된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올해는 11월까지 발행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일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 네네. 이제 12월은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뭐 규정에도 보면 12월에는 안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아마 네. 큰 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12월에는 발행 안 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일단 뭐 개인 투자 국채는 대충 이 정도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이걸 왜 투자해야 됐나? 뭐 이런 게 관점인데 뭐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자니 가상금리니 절세니 뭐 등등 뭐 우리가 쉽게 아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은 수익률 우리 1번이고 네. 관심사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정성, 뭐 네, 유동성, 뭐 이런 거죠. 있죠. 리스크,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금.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뭐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뭐 캐슬로 기억해라 네. 이렇게 돼 있던데. 네, 뭐 한번 장명을 해본 거고 사실 그 혜택은 3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리, 가산, 분리과세. 연복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복리가 첫 번째고 연복리가 되고 가상금리를 발표해서 국고채 금리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2억 원까지 해준다는 세 가지 3종 세트가 있는데 세 가지 3종 세트 모두 다 만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 만기까지. 네, 그러니까 10년물이면 10년 만기를 채워야 되고 20년물이면 20년 만기까지 가야 이 3종 세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혜택의 조건이다. 사실 저희가 은행 예금을 할 때 조건을 걸죠. 1년을 거치하라. 2년을 거치하라.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지 않아요? 1년을 딱 채워야 뭐 3%면 3%, 네네. 5%면 5%를 주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페널티가 붙죠. 뭐 반밖에 안 주겠다. 38%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붙은 건데 저희 개인 투자인 국채는 약간 반대예요. 중도에 해지를 할 때는 표면금리만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줄 금리는 다 주고 만기까지 채우시면 3종 세트가 들어온다. 이런 그 긍정적인 혜택. 그러니까 뭐 페널티의 영역이 아니라 베네핏의 영역이다. 플러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채우시면 뭔가를 더 준다. 더 준다. 이지 중간에 해지했다고 깎는다. 의 개념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럼 그거 있네요. 보통 국채는 뭐 가령 표면금리가 있잖아요. 네. 뭐 표면금리 3%짜리다. 네. 그럼 어쨌든 그 국채를 사면 3%는 주는데 뭐 중간에 해지를 해도 3% 준다. 그렇습니다. 가령 말씀하신 대로 10년짜리를 풀 10년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표면금리가 맞죠? 표면금리,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형으로 이제 중도 환매와 만기 환매까지 다 이제 고려했을 때 수익률 그래프가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 거예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 환매 3%라고 치면 1년에 3%, 2년에 6%, 3년에 9%, 3%씩 10년짜리라고 하면 3%씩 올라가는 거죠. 만기가 되면 복리에 가산 붙여서 팡 뛰는 거예요. 만기 수익률이 팡 뛰어 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채권이라고 하면 금리의 상승과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1년 보유했을 때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국채도 똑같습니다. 국고채를 오늘 사셨을 때 그 구독자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분께서 오늘 국채를 사셨어요.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등하락에 의해서 내 국채 가격에 손해와 그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생겨요. 하나 개인 투자인 국채는 중도 환매를 해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 환매를 신청하면 원금과 그 기간 동안의 표면 금리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을 보유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셔서 중도 환매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3년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있나요? 없죠. 예,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거고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리스크가 있나?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금보다 더 상위 기관이잖아요. 예금은 예금자 보험공사가 보증을 하는 거고 개인투자인 국채는 국가가 보장을 하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레벨이 다르다. 보통 국가가 발행하고 국가가 스스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국채 뭐 원금이 까질 위험은 전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표 보면은 그 뭐 예로 국채 10년물 보유 기간별 수익률이라 해서 뭐 예를 좀 들었잖아요. 표면 금리가 3.275%. 네, 7월달 금리. 실제 금리인 거죠. 네네네. 7월달 기준으로 3.275짜리 그 표면 금리의 채권을 한 10년간 풀로 보유했을 때 딱 이렇게 있네요. 3종 세트를 모두 적용한 거죠. 만기 시에 가상금리 0.15%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중도 환매 시 세율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분리과세까지 저기 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도 환매 시도 15.4% 일반 과세고 만기 환매 시에도 세율은 15.4% 일반 그냥 세율은 분리과세지만 15.4%. 15.4%. 만기 수익률이 보통 이런 게잖아요. 10년 뒤에 도대체 1억을 투자하면 10년 뒤에 얼마 있을 거냐 요거잖아요. 네, 뭐 사실 1억 투자하면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는 40% 정도 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20년짜리는 한 더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짜리는 20년 보유하면 1억이 2억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10년짜리 딱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라 치고요. 이거를 10년간 보유했을 때는 뭐 수익률이 40%다. 근데 이거는 기준이 그건 거죠. 그 이자율 표면 금리에 가상금리에 연복리까지 했을 때 다 곱하기를 해가지고 만기에 떨어졌을 때 예상 수익률. 뭐 근데 예상은 아니죠. 거의 뭐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거죠.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이건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금리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리스크는 없습니다. 뭐 이럴 경우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입 청약해서 배정을 받으시면 바로 내가 10년 후 받을 금액이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 제가 1억짜리 들고 증권사 샀어요. 그래서 딱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10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저 이거 팔고 나오겠습니다 하면 정산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중도 환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특이해서 좀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들은 항상 내달라라고 하면 뭐 폐쇄형 펀드를 제외하고 내달라고 하면은 내드리죠. ELS 같은 것도 중도에 해지하고 싶으시면 페널티 먹고 이제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채를 직접 청약을 해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개념이 아니시고 저희가 만드는 미래에셋증권이 만든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청약해서 받으시는 개념이라 중도 환매도 직접 환매 신청을 하셔서 직접 돈을 받으시는 개념이라서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환매 절차가 이번 달에 채권을 받으셨으면 1년이 지나야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달 배정 받으셨으면 내년 7월이 지나서 8월 달이 되어야 환매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럼 8월 달에 돈을 8월 20날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날에 채권도 들어오지만 20날에 돈이 환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환매 접수 기간 3일이 있어요. 그 3일 기간 동안 접수를 하시고 이게 뭐 100억이면 100억이라는 그 환매 한도 내에 접수가 되면 그 금액이 20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러네요. 이거 보통의 상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건 그러긴 급한 돈 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년물, 20년물이 세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중간에 한번 뺄 수 있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돈은 만큼은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환매를 할 때 네. 매달 초 3일이요? 매달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신청 기간이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고 뭐냐면 20날이 환매 지불일인데 네. 그 20날 전 영업일 5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일 근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에서 15일 근처에 이제 3일 정도가 환매 접수일이 될 겁니다. 예. 이게 뭐 주말 제외하고 하니까 네. 날짜가 바뀔 수는 없어요. 네. 환매 접수일은 20일이긴 하지만 환매가 나오는 날은 20일이긴 하지만 환매 접수일은 주말 끼고 뭐 휴일 제외하고 영업일 5일 전부터니까 뭐 10일 전후로 시작을 하고 3일간 환매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이게 정리하면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을 사서 환매를 하고 싶으면 적어도 채권 매입 후 1년 뒤부터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환매도 뭐 다른 상품처럼 뭐 오늘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매달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에서 15일 평균적으로 10에서 15일 사이에 이거를 산 창구로 찾아가서 뭐 전화로 되고요. 하시든 뭐 앱으로 요즘 거의 하시니까 그렇죠. 요즘에 앱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 그 기간이 아니면 그쵸.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기간에만 접수를 받고 그리고 돈이 나온 날은 딱 20일로 정해져 있고 20날에 정해져 있고 20날이 휴일이면 이제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이면 월요일 날 밀려서 나오고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뭐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가령 뭐 1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뭐 주택을 구매하게 돼서 갑자기 뭐죠? 그 분양대금 납부한 날짜, 중도금 날짜, 그 며칠까지인데 한 뭐 7일까지다. 근데 이거 팔아서 하지 했다가 돈 넣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 3일간 접수를 해야 20날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달에 환매 한도가 100억인데 그렇죠. 100억이 다 차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내가 신청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신청을 해도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번 달은 100억만 국고에서 돈을 빼서 환불 접수를 해주기로 공표를 했는데 내가 101억 원째 환매 접수자예요. 그러면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 달에 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100억 한도가 이제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하셔야 된다. 그러네요. 이거 환매는 진짜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이게 뭐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하면 매수를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한 1, 2년 지나서 3, 4년 지나서 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그쵸. 그때 이 환매 조건까지 기억을 하고 계실 그 고객분들이 많으실까? 뭐 이런 우려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생각하실 건 바로바로 안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고 뭐 자세한 것까지는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PB분한테 뭐 말씀하신다거나 담당자한테 얘기하신다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신다거나 앱에서 보신다거나 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판매를 할 때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을 중도에 해지를 하면 약간 페널티 개념의 이익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면 금리 딱 정해져 있는 거를 그 기간만큼 계산해서 준다라는 거죠. 월까지 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이 개인투자형 국채 중도 해지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단점이죠. 단점이 있긴 하지만 중도 해지한다고 내가 금전적으로 뭐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이걸 중도 해지했기 때문에 받을 돈 못 받는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뭐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주의할 점도 있고 뭐 수익률 같은 경우 표면금리에 만기가 자주 있으면 복리 개념으로 또 추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분리과세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한 10년 보유하면 수익률이 40% 뭐 1억을 투자했다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년 뒤에. 그것도 사실상 보장이죠. 10년 뒤에 보장되는 있는 거죠. 10년 뒤에 1억 4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괜찮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당장 크게 리스크 있는 투자를 안 하고 이 정도는 좀 길게 하자.
그렇죠. 라고 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뭐 매입 한도 뭐 이런 게 있나요? 매입 한도 있습니다. 이게 가상금리도 주고 분리과세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한도 없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금을 계속 덮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1년 매입 한도는 1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 사실 수가 있고 내년 2025년 되면 또 365일 동안 또 1억 원 사실 수 있고 또 2026년 되면 또 1억 원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 수 있어요. 5년, 6년 살 수는 있습니다만 분리과세 한도는 2억 원까지다. 네. 분리과세 한도는 2억 원의 만기가 떨어질 때 한도 분리과세 적용시켜 주는 거고, 즉 가상금리하고 이제 복리 혜택은 리밋 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년 1억씩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매년 1억씩.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년 맞습니다. 1억씩. 네, 1억 원까지만 사실 수가 있고 청약도 1억 원까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한 3천만 원 받으신 분들은 7월 달에 7천만 원만 또 청약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자기가 1억 뭐 신청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꼭 1억이 나온다는 건 아닌 거예요. 네, 뭐 6월 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됐는데요. 1억 하신 분들은 3천 몇백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치. 7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또 3대 1이라면 1억 하신 분들은 3천만 원 내외 정도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경쟁률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주식 배정 받듯이 뭐 채권도 그렇게 배정을 받는 거네요. 네, 뭐 청약, 뭐 주식 청약 하신 분들은 아마 개념이 조금 쉬우실 텐데 그건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2단계로 나뉩니다. 이게 초과 청약을 하셨을 때 되었을 때 이게 1,000억이 발행 한도인데 1,000억을 넘게 청약금이 들어왔을 때는 단계가 2단계로 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300만 원까지는 청약자 하신 분들에게 전부 다 우선 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100만 원 하신 분들은 100만 원 우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200만 원, 300만 원까지 하신 분들은 300만 원 우선 계좌 들어옵니다. 근데 500만 원 하신 분들은 300만 원이 우선 들어오고 나머지 200만 원 부분이 이제 비례배분 영역이라서 뭐 50만 원이 더 들을 수도 있고 30만 원이 더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300만 원까지는 우선 들어온다. 두 번째는 내가 청약한 그 금액에 비례한 만큼 나머지 금액에 비례한 만큼 들어온다. 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소액을 하고 싶어 매달. 그러면 들어오잖아요. 300만 원 안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매달 청약을 하면 그건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연금도 매달 얼마 몇십만 원 하고 있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내가 이 개인투자국제에 확정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돈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매달 30만 원 50만 원 하고 싶어. 그러면 매달 30만 원 50만 원은 확정적으로 돈이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네요. 그러니까 매달 국채 투자하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금 매달 뭐 연금용 국채 투자하기. 뭐 연금 형식, 연금 형식, 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연금 형식. 그렇죠. 연금은 매달 그렇죠. 아, 그러네요. 연금하고 적립 방법만 비슷한 거지. 그렇죠. 돈 받는 건 다른 거죠. 연금은 나중에 쪼개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연금은 제가 지금 일정 부분 돈을 투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면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확정 금액으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돌려줘라고 연금 개시를 할 수도 있고 20년간 쪼개서 줘라고 연금 개시할 때 신청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 달에 50만 원을 넣으면 10년짜리 했으면 10년 후에 그 50만 원이 이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20년간 매달 하셨다면 10년이 지나서부터는 20년간 매달 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연금 프레임이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지금 넣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 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연금은 내가 받을 때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우선은 때려 넣는다고. 우선 뭐 그냥 불입하는 거예요. 뭐 세제 혜택도 받고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돌려받은 세금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 넣는 거죠. 안전한 거 넣으신 분도 있고 이제 좀 ETF 중에 좀 센 것들 넣으신 분들, 테슬라 ETF도 있고 하니까 이거 넣으시겠죠. 그걸 20년 후든 30년 후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연금을 얼마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 20년을 한다고 예상하면 돈을 넣으면 20년 후에 또 나올 돈이 정해지죠.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장점이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연금이든 뭐 장기상품이든 알 수 없는 것 좀 불안해서 좀 그런데 좀 나는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거, 불확정적인 건 싫어. 나는 그냥 확정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개인 투자금액 넣으면 20년 후에 W에서 딱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본인 니즈에 맞으시면 딱 매달 청약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요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차피 이게 매달 청약이잖아요. 네. 또 300만 원 언더는 어쨌든 100% 청약한 만큼 채권을 받을 수 있고 한 제가 연금이라 생각해서 네. 20년짜리를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네. 매달 투자를 하는데 매달 뭐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씩 이걸 20년 뒤에 연금을 생각하고 매달 부으면 뭐 지금 7월 달에 100만 원 넣고 8월 달 100만 원 넣고 하면은 20년 뒤에 7월 달에 200만 원 받고 그렇죠. 20년 뒤에 8월 달에 200만 원 받고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네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죠. 금액이 나오는 것까지 들어가면서 나오는 금액까지 딱 찍히는 게 장점이고 장점이네요. 중간에 해지를 해도 페널티가 없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장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증하는 기관이 국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뭐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니즈에 맞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막 그 리스크를 지고 뭔가 많이 펌핑 해보겠다라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게 뭐 마음에 안 드시겠죠. 뭐 그런데 그 반대 영역에 계신 분도 많고 최근에 또 유동성도 많이 있어서 대기 자금도 많고 한데 그걸 그냥 세금 다 내시면서 굴리시는 것보단 우선 이렇게 확정적이고 안전하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의 상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고려해볼 만하죠. 네, 그러네요.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이게 중구난방이긴 한데 일단은 대략적인 뭐 개인국채용 투자 이런 뭐 어떤 건지 뭐 어떻게 배정을 받고 투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대략적인 거 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제가 지금 당장 1억 원을 들고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번 달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살려고. 우선은 제가 1억 들고 미래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른 금융기관 가셔도 안 됩니다. 현재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단독으로 판매 대행업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지점을 찾아가시든 앱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든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하니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가셔도 모르실 거예요. 은행 뭐 판매 대행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금융기관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 뭐 취급할 수 없으니까 교육도 안 돼 있을 거고 전산도 구비 안 돼 있을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서 계좌 개설 하시고 그 계좌에 돈 입금을 하시고 7월 달은 7월 12일부터 3일간 청약을 받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방법은 온라인, 유선 뭐 다 가능하니까 뭐 지점 가시면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고 이제 발행 금액 이하로 청약 자금이 왔을 때는 전액 배정이 될 거고 초과 청약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 걸쳐서 1단계 300만 원까지는 우선 배정, 2단계는 이제 비례 배정,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날에 계좌에 채권이 들어오고 초과 배정됐을 때 환불 금액은 뭐 채권이 들어오는 이틀 전에 환불금이 나옵니다. 일단 그거네요. 뭐 가령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딱
한 1억을 본인 은행 계좌 있다 치고요. 은행 계좌 1억을 들고 미래에셋증권을 찾아가서 네. 그 개인 투자용 국채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은행 직원이 이렇습니다. 설명할 은행 테고. 직원 안 되고. 은행 직원 증권 네, 미래에셋 미래증권. 직원께서 일반 증권 안 되고 네, 미래증권.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직원께서 네. 응대를 해주시겠죠. 다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이 7월 12일부터 15일, 요 3일이라고 하니까 뭐 오늘이든 요번 주에 찾아간다고 하셔도 살 수는 없고 어떤 뭐 계좌 개설 정도만 해주시겠죠. 네. 그 가령 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맞습니다. 그 계좌를 딱 한 다음에 그때 다시 그러면 그분이 계좌가 계좌는 항상 미리 계산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청약은 그때만 된다는 거죠. 지금 미리 청약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선 구축하는데 구축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예약 청약이라든지 적립식 청약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적인 거, 이제 IT적인 거는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예약으로 청약을 한다거나 적립식 되어 있진 않아서 뭐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예정입니다. 예약 청약은 아직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약 첫날 되면 저희가 문자로 청약일이라는 걸 알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좌 개설을 미리 해놓으시면 알람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뭐 아까 문자로 그 청약 날짜 통보가 온다고 했으니까 뭐 창고를 가거나 아니면 앱이 제일 편하다고 했으니까 앱이 제일 편하죠. 설명서 사인을 한다거나 그 유선으로 할 때는 그 설명서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몇 페이지 되는 거를 저희 직원도 고역이지만 들으시는 고객분들도 고역이실 거예요. 한 10분 정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요즘 뭐 워낙 금융 관련된 게 뭐 많이 강화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다 들으셔야 돼서 앱이 제일 편하다고 보시죠. 앱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설명만 10분 들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듣기가 만만치 않은 거라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뭐 배정을 나중에 그 신청 금액에 따라서 맞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뭐 3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받는 거고 그렇게 봐야죠.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아니죠. 청약 경쟁률이라고 봐야죠. 경쟁률이죠. 청약 경쟁률이 3대 1이면 3분의 1 정도는 받는다. 5대 1이면은 20%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뭐 비례적으로 얼마 정도 배정이 간다 합니다. 뭐 이번 달에 7월 달에 투자했는데 안 된다 해도 8월 달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6월 달에도 이제 1억 하신 분들은 3천만 원 정도 받으셨으니까 7천만 원 정도 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또 청약 7천만 원 넣으셔야겠죠. 근데 이번에도 또 3대 1이면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시니까 또 8월 달에 또 넣으셔야 할 거고 올해 한도 1억 원까지 채우시려면 매달 해서 이제 1억 원 한도 채우셔야겠죠.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게 6월 달에 처음으로 그 판매가 된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사례가 있으니까 6월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10년물, 20년물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수익률 그때 당시 적용 금리가 있었을 테니까 그때 신청한 분은 뭐 만기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될 거다. 한번 뭐 불과 한 달 전이니까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6월 달도 발행했던 게 6월 달 금리는 총 적용 금리 10년물이 3.69, 20년물이 3.75, 725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네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서 만기 수익률이 10년물이 44%, 20년물이 108%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7월에는 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7월은 지금 10년물은 한 26bp, 0.2%, 6% 정도 빠졌고 20년물은 20bp, 0.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10년물 7월달 이번 달 10년물은 총 40% 수익이 날 것 같고 20년물은 99.7% 거의 100%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발행 한도가 10년물이 1,000억, 20년물이 1,000억 이었어요. 근데 7월 달 발행 한도는 10년물 1,500억, 20년물 500억. 같은 2,000억이지만 10년물을 좀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10년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3,500억 정도 10년물 쪽으로 몰려서 그쪽은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 20년물은 1,000억 발행 한도였는데 한 760억 정도? 정도? 돈이 들어왔죠.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20년에 돈을 묶어놓는다라는 게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예, 예. 10년은 그래도 뭐 예. 10년물은 뭐 예. 비용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건 10년 하면 비과세 해준다 뭐 그쵸, 이런 그쵸. 것들 많이 있었고 네. 저희 뭐 브라일 국채 뭐 해보신 분 많이 그쵸, 계세요. 브라일 국채라든지 뭐 선박펀드라든지 거의 10년 가까이 가거든요. 벤처펀드도 뭐 그쵸. 7년 네. 플러스 3년 해서 10년 기다리신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이렇게 10년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네. 20년짜리는 저도 저기 그 PB 생활 뭐 거의 20년 정도 15년 정확히 근무는 15년 했고 20년 전부터 일을 했는데 네. 20년짜리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10년.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조금 접근하시기에 좀 부담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하지만 복리가 된다는 점이 10년물보다 20년을 하시면 파워풀합니다. 연복리가 되는 게 10년에 한번 끊어 가시는 것보단 20년으로 가시면 좀 더 복리가 20번 되는 거, 20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복리죠. 네, 그 부분이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실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명확하거든요. 상품이. 그래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쪽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난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쪽이 맞네 라고 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년에 더블 내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어. 이거 없으실 거죠. 당연히 없죠. 근데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뭐 엔비디아 사겠다. 엔비디아 수익률이 좋아서 그쪽 해서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안전하고 싶은데 주식을 하겠다 이런 개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데 리스크가 없는 수준이니까 그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봐야 되겠죠. 예, 저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 같아도 20년은 참 어렵고 한 10년짜리는 뭐 나중에 노후나 아니면 퇴직 이후를 대비를 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여유가 많으신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연령대도 보면은 이제 50대가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물도 50대, 40, 50대가 제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법이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그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70대 됐을 때, 80대 됐을 때 받을 돈을 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뭐 넣는 것도 아니고 몰빵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연복리가 되는 부분을 좋게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확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 50대 분들이 많이 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뭐 저번 6월 달에 그 판매를 끝내고 한번 고객군이나 이런 분석을 해보신 게 있나요? 혹시? 고객 뭐 연령대는 확실히 40, 50대 연령대 40, 50대 많이 하고 계시고 20년물로 가면 이제 60대부터 확 줄어드는 거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20년물부터 60대. 그래서 사실 60대이신데 20년물이면 80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물은 60대 되셔도 60대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40, 60대에서 거의 한다. 거의 한다. 그렇겠죠. 20대, 30대야 뭐 공격적인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0, 30대이신 분들께서 그쵸. 뭐 저도 이게 담당자긴 하지만 20, 30대인데 확정적인 거 한다. 뭐 수긍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이게 수익률이 10년 뒤에 40%가 딱 올라간다고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모든 자산 가치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긴 한데 가령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보다 계속 하향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10년 뒤에 자산 가치가 지금보다 쉽게 말해서 40%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확 40% 상승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을까? 아니면 또 옛날처럼 그렇죠. 역시 집이야, 뭐 집이야. 아파트야, 뭐 10년 뒤면 아파트 2배 될 거야, 뭐 그럴 예? 수 있죠. 뭐 네, 또 이게 10년 뒤에 40%면 음. 이거보다 수익률이 높으려면 적어도 음. 뭐 50%, 60% 뭐 2배는 네. 돼야 그래도 음. 한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앞에 드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통산대 씨 이거 하면 할 수도 있나? 네, 40% 가지고 뭐 안 할래. 뭐 그렇게 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하신 분도 있고.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 될 건지 뭐 제가 뭐 그쵸. 정확히 얘기는 할 수 그건 뭐 없습니다만 예상할 수 없죠. 보통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국제 수익률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지금 3% 중반대가 그러네요. 나오고 지금 복리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음. 가상금리까지 하면 이번 달이 10년물 3.425, 20년물이 3.5인데 이제 복리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연복리가 4%,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연환산 수익률 4%, 4.4, 20년물 4.98%, 5%. 그러니까 음. 이 정도 나오는 자산이 있을 건가는 제가 뭐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려봐야 그쵸. 뭐 그쵸. 제가 담당자인데 약 파는 것밖에 안 되고. 그쵸. 그쵸. 네. 네, 고객님께서 이제 많은 자산군들을 보시는 이제 청취자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2% 3%대라고 그쵸. 볼 거라고 보고 네.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네, 그쵸. 막 우리나라가 막 옛날 같이 뭐 반도체, 네. 자동차 막 수출하듯이 막 빵빵 터져서 막 5% 6% 어렵겠죠. 그거는. 네. 그쵸.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건 국가 보증 신용도로 4% 5%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뭐 이제 섹터 ETF를 하신다거나 그쵸. 뭐 미국 미장을 가서 그쵸.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할 수도 없고 네. 저희 개인 투자형 국채만 할 수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한쪽으로 몰빵을 때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이 개인 투자형 국채가 높냐 낮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인플레가 뭐 2% 3%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얘는 한 1, 2% 비트를 하네. 근데 리스크 프리 하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태울만 하다라는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쵸. 예. 금융적 마인드로 접근하면 딱 그거잖아요. 인플레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거는 앉아서 손해잖아요. 맞아요. 인플레보다 낮다고 하면은. 근데 어쨌든 인플레가 지금 뭐 3% 왔다 갔다 하니까 인플레 언저리에 걸쳐 있어서 인플레 그 방어는 해지가 되는 거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뭐 대부분이 그렇듯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도 많다고 하면 그렇죠. 어쨌든 경제 성장률 하향에 따른 뭐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보장, 방어 수단 뭐 이런 것도 되고 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도 그쵸. 뭐 하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쵸. 뭐 제가 뭐 금리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라 말하는 것도 사실 뭐 무의미하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난달 금리가 좋았고 6월달 좋았고 7월달 금리가 조금 빠졌잖아요. 8월달 금리는 좀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빨리 하시는 게 좋죠. 그쵸. 그리고 금리도 앞으로 조금 전 세계 금리가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조금 떨어질 거다. 미국도 이제 금리는 좀 떨어질까 말까 계속 뭐 파월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라가는 쪽보다는 떨어지는 쪽을 더 베팅하는 게 맞는 거는 뭐 그쵸.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금리가 저희가 특징이 이번 달에 들어가면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이 금리를 확정적으로 준다는 거죠. 그쵸. 고정금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이번 달 세팅한 금리는 20년간 드리는 거예요. 그 만기 채우시면 가상금리, 복리까지 해서 드리는 거니까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개인투자국채 1조 발행 예정이에요. 6월달 2천억.
지금 7월달 2천억, 네. 8, 9, 10, 11월 해서 6천억 더 할 거예요. 네. 근데 내년에도 1조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달에 한 900억 정도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이번 달은 2천억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 올해 배정량이 많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6월 달부터 개인 투자형 국채 발행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가 배정량이 월 배정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채널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차피 지금 보고 계신 거고 하니까 할 거면 올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야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빨리 해야 아무래도 초반에 세일즈를 할 때 그때 하는 금리도 네, 금리 떨어지기 전에 네네. 20년짜리 확장하실 거고 배정량도 확정적으로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3점 몇 %의 고정금리다. 10년 갑니다. 10년 고정금리에 플러스 알파 복리가 보장이 되는 거라서 그 정도 금리인데 네. 지금 당장 시장금리 은행 찾아왔을 때 예금금리 뭐 계속 떨어질 거가 맞아요. 명확한 네,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또 그것도 높아지지 않을 게 분명하고 그것도 그렇게 할수 고민해 굉장히 보셔야 될것 높고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자산 가치 또 인플레에 따른 내 자산에 대한 해지 개념 이런 세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국채가 아닌 약간의 그런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그 담보가 되는 그런 것도 되는 거라서 충분히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좋았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와 수익 기대 수익률도 높았고 또 최근에 코로나 거치면서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치 이거 급상승에 따른 뭐 돈을 번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약간 투자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잘 된 것만 또 보시는 그러니까요. 거고 또 올라간 것만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SNS 같은 거예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다들 투자 잘한 것 같아. 그쵸.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거 포인트를 잘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흥미로운 게 여기 보면은 제시한 것 중에 개인 투자형 국채 활용법 전략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그 활용법을 예로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활용법이 1번 뭐 그거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담아서 나중에 돈이 얼마 나온다. 그래서 뭐 자산가치 보고나 여러 가지 예금보다도 낫다. 쉽게 말해서 은행 예금보다 낫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 했던 게 잠깐 아까도 언급했었는데 노후 대비로 뭐 연금 방식, 뭐 일시 수령 방식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연금 방식은 사실 이 단어를 쓰면 또 연금으로 받나 보다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은 아니고요. 내가 매달 청약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그 배정을 받은 그 기간만큼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청약을 해서 배정을 받았으면 12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20년물이면 20년 지나서 12번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연금을 내가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연금 계좌에 세제 혜택 받기 600만 원씩 넣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600만 원씩 넣고 400만 원씩 넣어서 세제 혜택도 받고 내가 나중에 60세가 지나서 연금 개시를 해서 이제 연금을 받는 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개인투자형 국채 20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40, 50대이신 분들도 연금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냐? 지금 40대인 분이 이제 매달 청약해서 매달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넣는다고 치면 자, 40세인 분이 매달 청약을 합니다.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이제 은퇴 60세 너무 오래 근무하시나요? 60세 하면 좋죠. 60세까지 20년간 불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40세에 불입을 한 거 그게 60세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딱 하면서부터 돈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했다고 했으니까 60세에 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0년간 불입을 했으니까 20년간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지 뭐가 연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연금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연금이 아니고요. 네. 연금 방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받는 개념인 거죠. 매달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매달 불입한 게 20년 지나서 매달 튀어나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당장 이번 달에 10며칠 날 청약했으니까 일단 저도 한 100만 원에서 한번 일단 투자를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략 세 번째, 이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자녀 학자금용으로 국채를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라. 네. 이건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게 뭐 이제 사실 네. 개념상으로는 같은 개념인데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자녀에게 계좌를 개설하시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셔서 증여 처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매달 청약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청약하셔서 일시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2천만 원을 50만 원을 쪼개서 매달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을 위해서 내 손자녀 계좌를 개설하고 손자녀 계좌에 청약하시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일시금은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으로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매달 불입을 하셨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매달 뭔가 학자금으로 돈이 나오는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손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손자녀가 대학교 갔을 때 그 뭐죠 부모든 할아버지든 매달 용돈을 그런 거죠. 요걸 받아서 매달 네. 내가 할아버지가 뭐 작년 뭐죠 네. 한 30만 원 넣었다 치고 그래서 손자가 10년 뒤 지나서 30만 원이면 4, 30이 한 40 몇만 원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매달 40만 원씩 용돈 준다고 하면은 맞아요. 참 네.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그때 돈이 이제 다시 현금이 나왔을 때 다시 뭐 크게 뭐 쓸 데가 없거나 뭐 출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하면 또 채권 또 넣는 거죠. 네네. 그러면 또 자산 형성을 위해서 또 10년, 20년 들어가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미래에셋증권 현재 그 개인투자국채 계좌에 있는 현금, 예수금도 예수금 이자를 3% 드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괜히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금리인데도 불구하고 3%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돈만 넣어놓으시고 매달 이렇게 청약하셔도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냥 돈만 넣어놔도 그 계좌 개설해서 돈만 넣어놔도 연 CMA 3%, 이 CMA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 CMA가 지금 3% 조금 더 넘어가니까 약간 낮긴 한데 뭐 0.1, 2%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면 그쵸. 돈 왔다 갔다 하는 것 예,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불편하시면 그냥 넣어놓으셔도 3% 수식금리 그러네요. 받는다. 그러네. 돈 넣어놓고서 매달 청약해도 그 또 예수금은 금리가 또 따로 예, 정해지니까. 예수금이자 근데 수식금리니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저는 일단 넣어놓으면 뭐 은행의 보통 예금처럼 사실상 금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 그건 아니네요. 원래 예수금이 거의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요. 이건 여기 이제 특별하게 이 계좌에 있는 예수금 수식금리는 3%로 이제 책정해 놨습니다. 네. 미래에셋에서 나름 세일즈를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우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익인 그 정도 내용이네요. 그러네요. 일단 크게 전략도 한 3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네. 뭐 매달 좀 개인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뭐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거 소액이라도 좀 해놓는 게 그렇죠. 이게 나을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괜찮은 것 같아. 우선 뭐 하셨다가 뭐 중도 환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다면 그러니까요. 중도 환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청약 아니 환매일에 접수를 해야 되고 뭐 선착순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뭐 중도 환매했다고 뭐 이자를 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고민하셔서 충분히 이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크게 오늘은 뭐 개인 투자 국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건데 이런 상품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서 처음이죠.
그래서 뭐 좀 뭐라 할까요? 궁금증도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그게 저희도 고민이긴 해요. 뭐 저희가 미래에셋증권이 단독으로 선정이 되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전 뭐 ISA 같은 계좌, 그 제도 같은 거는 그런 건 또 아니죠. 은행도 네, 그쵸, 뭐 그쵸. 다른 뭐 증권사들도 다 같이 홍보를 하고 광고를 띄우기 때문에 그 네. 제도에 대해 이해 폭이 좀 넓어지셨어요. 근데 네, 네, 네. 이 개인투자국채는 타 금융기관이 그쵸, 홍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기재부하고 저희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아시게 되신다면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정도로 이제 3종 세트가 혜택이 꽤 세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수익률이 절대 수익률이 낮지만 리스크 대비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을 또 그쪽만 또 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예, 뭐 투자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전한 것만 주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제 생각에도 뭐 충분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뭐 일단 뭐 소액이라도 하는 게 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세 뭐 전용 계좌라도 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돈을 넣어서 한번 태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미래세 증권의 정재익 수석 매니저께서 나오셔가지고 개인 투자는 국채 뭐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품이어서 맞습니다. 아마 계속 아마 이쪽에 매달 상품 청약을 받으니까 아마 방송으로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속 참조를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듣고 한번 뭐 정보가 혹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가 부족하면 뭐 미래에셋증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은 뭐 사이트 들어가면 워낙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